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대부분 업소들 이미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소들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 업소들이요 무조건 영업을 재개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19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사안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습니다. 네, 자주 뵙습니다. 반가운 기자를 자주 만나서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영업을 하게 됐거나 또 영업 재가가 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근데 업주들 표정은 그렇게 밝은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업소들이 지금 속속 영업에 들어가고 있고 또 오랜만에 영업 재개에 나서기 때문에 의욕적인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업주들이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문제. 예, 얼굴에 참 근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예전과는 완전히 지금 달라진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할지 누구도 정확히 모르는, 누구도 정확한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업을 해야 하고 또 영업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막막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중요한 의무들이 업주들에게 좀 부과되어 있습니다. 각 업소의 업주들은 인플로이들에게,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일터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전제 조건이고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일터, 위생적인 일터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또 직원들 중에 영업을 재개한 후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올 경우에 적절한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이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업주의 의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시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시대일지, 어떻게 달라져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참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할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좀 지나치게 많은 그런 부담이 업주들에게 지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많은 업주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걱정을 하는 업주들이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재개되고 있지만 마냥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그것이 또 지금 캘리포니아 이 업주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업주들 책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을 듯한데요. 네. 우선 업종을 불문한 모든 업소들에게 요구되는 이른바 체온 검사가 있는데, 이 체온 검사가 만만치 않다라는 지적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온 검사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니까 업종을 망라하고 어떤 종류의 업소든 간에 이 실내 안으로 고객들이, 손님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체온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이 체온 검사는 우리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됐는데요. 무조건 입구에다가 체온 검사기를 설치해서 체온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로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체온 검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대형 몰 안에 여러 업소들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 대형몰 입구에도 뭐 설치가 될 수 있겠지만 각 업소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마다 각 업소들이 설치하는 그런 체온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입구에 체온기가 측정돼야 되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체온 측정기는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체온을 재는 쪽이나 체온을 재는 것을 당하는 쪽 모두 터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가장 큰 미덕은 노터치입니다. 그렇죠? 네. 터치하지 않는 게 가장 최고의 미덕이에요. 터치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온 측정기도 만지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를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놔둬도 세워져 있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앞에 서 있으면 측정이 되면 그 체온 측정기 뒤에서 직원이 그걸 보고서 몇 도니까 들어가십시오. 몇 도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저희 회사 문 앞에 있는 측정기가 바로 그런 측정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라디오 코리아도 그런 측정기가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온 측정기를 모든 업소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업소들이 다 필수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체온 측정기가 바닥에 났다고 그래요. 아하. 없어요. 없습니다. 구할 그래서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이 모든 업소가 다 필요로 하는데 사실 체온 측정기를 만드는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모든 업소가 다 체온 측정기를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물량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게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바닥이 나서 체온 측정기는 모든 업소들이 필요로 하는데 아마도 이 체온 측정기를 구하지 못한 업소들도 분명히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수요보다 수요가 공급을 지금 앞지르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체온 측정기를 통해서 100도가 넘는 사람은 직원이 됐든 손님이 됐건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게 지금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넘버원 룰인데 이 룰을 지키려면 체온 측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 지금 그래서 체온 측정기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으로 보여서 이 첫 단계부터 굉장히 그 업주들의 지금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네, 소식. 아까 서로가 이제 손을 대지 않는 미덕. 네. 그러니까 이 체온 측정기도 그냥 앞에 서고 그냥 뒤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인데 이 손에 들고 이 귀군형에다가도 대고 하는 그런 그렇죠. 측정기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캘리포니아 주가 권하는 가이드라인에 보면 네. 그렇게 이 터치를 하고 그러니까 잡고서 하는 측정기보다는 잡지 않아도 하는 측정기를 예. 레코멘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레코멘드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워놓고 하는 체온 측정기가 이미 바닥이 났기 때문에 없는 상태라면 그냥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보단 그런 측정기라도 활용하는 게 당연히 그렇죠. 낫겠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이 체온 측정기를 가 없는 사람들은 손에 들고 하는 그런 측정기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측정기를 가지고 가까이 접근해야 되잖아요. 체온 측정기를 세워놓으면 좋은 게 터치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멀리 떨어져서 측정을 당하는 사람과 측정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몇 도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되고 충분히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데 네.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귀에 갖다 대든지 가까이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캘리포니아주의 그 가이드라인에서 레코멘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없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네, 되는데 네.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네요. 그럴 때는 그러네요. 뭐 보통 요즘 보면 페이스 마스크 하나 갖고 안 돼서 거기다 이 페이스 쉴드를 쉴더 하잖아요. 네, 사용하더라고요. 아마 페이스 쉴더까지 하고서 그 일을 하는 직원은 당연히 쉴더까지 하고 2중 3중으로 얼굴을 가리고 해야 될 겁니다. 장갑도 끼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고객들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측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라 그러면 되고 네. 마스크를 쓴 사람에 한해서 측정을 해서 들여보내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손님도 마스크 쓰고 직원은 마스크에다가 페이스 쉴더까지 2중 3중으로 되니까 그 정도면 가까이에서 측정을 해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네.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조차 안 되는 업소들 뭐 그런 손으로 하는 체온 측정기도 못 구한 업소들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지금 가이드라인을 보면 오너들이 심텀 스크리닝을 통해서 직원들, 손님들 상태를 일일이 체크해야 됩니다. 심텀 스크리닝 그러니까 증상을 스크리닝하는 거예요. 결국 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침, 호흡곤란, 후각상실, 미각상실 뭐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네.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직원이나 손님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직원 중에 누가 기침하거나 재채기 자꾸만 하거나 이런 사람 있고 또 손님 중에도 자꾸만 기침하고 이러면 직원 같으면은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손님 같으면 죄송하지만 지금 못 들어오십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심텀 스크리닝입니다. 이때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 나 괜찮아요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가라면 가야 되는 거죠. 네, 집에 가서 쉬고 충분히 쉬고 본인이 기침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나와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손님도 마찬가지죠.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때 뭐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진상 손님들이 있지만 막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심텀 스크리닝을 업주가 주인이 뭐 주인이 아니면 뭐 매니저가 하든지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성 면에서는 이제 좀 아무래도 떨어지겠지만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건당국은 이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는 지금 마스크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업소의 그 직원들과 또 손님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그런 상태일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각자가 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이 그런 위험, 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수동 체크죠. 그 체온 측정기를 수동으로 하는 것 이런 것도 지금 대안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체온 측정할 때 입구에다 세워놓는 거죠. 안에다가 세워놓고 사람을 일단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측정하는 거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캘리포니아주 가이드라인에는 반드시 입구에다 세워놓고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직원이나 손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측정해서 문제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직원은 집으로 가서 쉬어야 되고 손님도 쇼핑을 못하고 그냥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소 앞에 반드시 입구 앞에 이걸 이제 세워놓고 그래서 직원 중에 누군가는 항시 거기 있으면서 수시로 이것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직종에 따라 사실 다르잖아요. 어떤 직종은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데는 항상 직원이 거기 서서 이 일만 해도 되는데 직종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손님들이 오긴 오지만 계속 오는 게 아니라 뭐 한 시간에 한두 명 오거나 이럴 수가 있는 직종도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직원이 그 앞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기계만 놓고 그 앞에 뭐 써붙여 놓는다든가 여기는 반드시 이 체온 측정을 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전화를 걸어달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뭐 벨을 누르든가 그러면 나와서 측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단 사람을 들어오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측정하는 거는 이거는 의미를 상당히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체온 측정기가 없는 업소 네. 이제 품절이라고 하니까 영업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건 그랬더니 그 차선책 또 세 번째 방법까지 그렇죠. 있군요. 있습니다. 네. 혹시요 직원들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업주 쪽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19에 가장 좀 취약한데 네. 그래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안 좋다거나 폐가 좋지 않다거나 뭐 그런 각종 지병이 있는 그런 그 직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됩니다. 뭐 당뇨가 있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 코로나19에 대단히 취약하죠. 요즘 들어서 뭐 심장 관련 당뇨 뭐 콩팥 관련 폐 관련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기저질환이건 아무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다 미리 알려야 되고요. 그 회사에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지금 행정명령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 중에 이런 기저질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업주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을 허용을 함으로써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되고요. 업무 성격상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이나 업무 종류를 바꿔줘서 다른 직원들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캘리포니아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시간에 넣어서 섞여서 일하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란 얘기고 그 직원을 일하는 시간대를 다르게 해주는 그런 식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것은 연방고용기회균등위원회가 이달 초에 그 장애인복지법 Disabilities Act에 근거해서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들이 일터 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들의 업무 복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일하면 사실 뭐 직장 업소 입장에서는 사실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래도 취약하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기라도 하면 사실 그
굉장히 그 이후의 절차나 과정이 참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못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연방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업소들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지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또 관리도 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직원들에 대한 그 뭐 인사 관리도 있고 네. 뭐 인성 관리도 예. 있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은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산재 보상이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또 네. 업무를 하다가 병을 얻게 되는 경우에 네. 받게 되는 네. 예, 그런 보상이 이제 산재 보상인데 네. 예, 현재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또 업주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산재 보상 경우에는 노동자가 이제 부상을 당했거나 병을 얻었을 때 이제 산재 보상을 받는데 그러면 노동자가 자기가 지금 이 당한 부상이나 또 입은 그 병 질환이 자신의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노동자가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지금 병을 얻었다. 이거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이게 이 부상은 일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잖아요.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런 거는 좀 아무래도 용이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병이 일과 관련됐다는 건 사실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부상당했을 때는 산재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걸 산재보상 받기는 대단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이 그런 면에서 직장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병이 걸렸거나 병이 악화됐다 이런 것을 주장해서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뭐 누가 뭐 당뇨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당뇨가 더 악화됐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법정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원래 그러네요. 당뇨가 있던 사람이 좀 예. 더 악화됐는데 그게 직장 때문이다. 이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 행정명령을 수정해서 최근 업소에 복귀해서 근무하다가 코로나19 환자가 되는 그런 노동자들 경우에 직장에서 감염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관련한 산재 보상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됐고요. 이제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입증 책임이 전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쪽이 원래 지는 게 맞는데 코로나19 사태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노동자가 내가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됐다 산재 보상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코로나19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린 게 아니라고 업주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입증 책임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 코로나19 관련한 산재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한시적인 거여서 7월 5일자로 지금 만료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찌됐건 한시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해졌고 그러니까 업주들은 자신의 종업원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또는 그 확진으로 인해서 어디가 아프다고 이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업소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다. 업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종업원이 일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감염됐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만큼 업주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캘리포니아 업주들은 참 힘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업주가 가장 확실하게 그 종업원에 대한 이런 경우에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업소에서는 감염자가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그 사람만 감염이 됐고 또 그 사람 집에서 그 해당 종업원 가정에 감염자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업주가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 회사가 아니라
집에서 감염된 것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확실한 경우에는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입증 책임이란 게 그만큼 이제 어려운 법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찌됐건 그 캘리포니아 업주들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증상 기간도 있잖아요. 무증상 감염 기간도. 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책임 소재가 정말 불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신경 쓰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돼서 네. 업주께서는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뭐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많고 그 중에서 이제 업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주 입장에서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한인 업주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좀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여러 가지 코로나19 관련한 예방 수칙들을 각 업소들이 이제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해서 업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각종 관련 규정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나는 지금 이런 업종을 이제 오픈해서 이렇게 지금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미처 몰랐다. 이런 거는 통할 수 없는 변명이에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 오너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들을 내가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이 캘리포니아의 지금 행정명령이라든가 또 LA 카운티 행정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게 사람의 생명과 관계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라는 게. 그래서 이 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그래서 지금 업주들이 힘들어하는 게 예전에도 물론 뭐 위생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예전에는 사실 업주들이 수익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좀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그랬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너무 말도 안 되게 엉망인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좀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충 하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 강적을 만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어떤 그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대충 하다가 자신의 업소에서 뭐 손님이 됐건 직원이 됐건 코로나 감염자라도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라도 나오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 보자면 힘들다고 뭐 불만을 사실 좀 뭐 하소연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힘들다고 뭐 불만을 나타내봐야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결국 힘들더라도 공부하시고 공부하시고 맞습니다. 업소 운영을 어떻게 더 꼼꼼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주 되시는 분과 매니저 되시는 분들은요. 직원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게 이제 코로나 포스트 이후에 네. 이제 그때 변화되는 양상들 중에 하나가 그렇죠. 아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주형석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